네, 나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신과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주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긴장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확인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계할 따름입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국민 호객행위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야는 어쨌든 전쟁 상태로 보입니다. 잠깐 저희가 판례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간단한 명약관한 규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FD님이 좀 판례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네모다. 아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또 저희 패널분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텐데요. 한 줄 평으로 간단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은 원래 처음에 소속 의원들에서 처음 발의가 나왔었지만 그때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당론 결정이 됐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들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예. 화풀이 입법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8월 달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당시에 예. 또 누군가 한 두어 분 처음에 소속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걸 발의를 했어요. 발의란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때 논란이 되니까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게 당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건 뭐가 있느냐.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소환밖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특검으로 다시 당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그때는 그러면 다르고 지금은 또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소환에 대한 화를 화풀이다. 입법을권을 통해서 지금 화를 푸는 게 아닌가. 당해봐라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뭐 무리수인 듯 무리수인 것 같지 않은 무리수라고 해봤는데요. 그러면 예. 무리수인가요? 무리수가 아닌가요? 결과는 무리수고요. 약간 무리수. 그 옛날에 노래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내 거인 듯 네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너였나? 뭐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죠. 내 거인 듯 네 거 아닌. 모르겠어요. 내 거잖아요. 뭐. 예, 내 거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임기가 이제 곧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에서 금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 무리수죠. 예. 근데 저희 집권 여당이나 저희 진영에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여론의 역풍이 안 불까?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무리수인데라고 하다가 왜 이제는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도 물론 있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국민 비호감도가 높고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일들을 좀 잘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거 되려 당할 수도 있다. 아무튼 무리수이지만 민주당의 무리수이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적어봤습니다. 나오는 무리수 같지 않으니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호감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저기 보수도 말한다. 예. 저기 김성현 의원님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수도 바란다 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나 다음번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돼서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현역 정치인들 경우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 보수 진영 전체의 의견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영 칼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까지도 엄정하게 대하는 태도, 그렇게 엄격함을 해할 때만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게 뭐 조선일보의 지금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희생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톤에 지금 칼럼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해? 아니 뭐 검찰은 그래서 무혐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왜 이렇게 다들 말을 못해? 라는 분위기에서 이럴 거면 같이 털고 가자라는 여론이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 지금 한다고 뭐 민주당이 170이 아니라 190석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통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앞으로 살펴보는 전초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똘똘 뭉쳤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의 칼럼에 따르면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협치도 물 건너가고 민생도 한계가 있고 경제 회복도 어렵고 대북 융화책도 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갈 길은 사정 정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뭐 이제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 뉘앙스였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조선일보도 근데 자기 가족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해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뼈와 살에 대한 규정부터 사실 거기부터 같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궁여지책이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8월 달에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됐을 때만 해도 야, 그거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김성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통과한들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는 건데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냥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제 궁여지책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 이거라도 던져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뭐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또 김혜경 여사까지 옥죄어오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법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저는 뭐 이게 현실성은 없겠지만 이거 국민들의 여론에 저는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포인트를 쌓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네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특검법 발의가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김도읍 의원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의사랑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 자체가 집권여당에는 큰
뭐 클지 적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이 몰아붙이긴 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여론이 굉장히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하고 예. 허위 학력 경력인데 허위 학력 경력은 대부분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나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그래서 것 지금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하면 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것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관련해서 뇌물성 협찬이 있었는지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이전에 이제 이력서 그렇죠. 문제가 됐는데 그 의혹인데요.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하는 사건, 그렇죠. 이렇게 돼 돼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허위 경력 의혹은 최근에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송치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예. 있고 코바나 컨텐츠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기간에 정리가 돼서 혐의 없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조그만 의혹이라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의 주체는 검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예. 왜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도 조사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다 정리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깔끔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곧 마무리된다라고 이미 그러니까요.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저는 선언대로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마저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먼저 검찰이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결국 그 특검이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는 논리를 뭐 결국은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불송치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 안 하거나 지금 딱 박홍근 원내대표 아까 최고위 발언이 딱 그거잖아요. 무혐의면 예. 무혐의라고 얘기하든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었고요. 김건희 당시 네. 씨죠. 고발이 됐고 지금 여사인데 중앙지검이 9월 말에 처음 고발인 조사를 했으니까 2년이 됐는데 진척사항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예. 예. 진척 사항은 없지는 않았죠.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3명이 없던 사람들 이게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 결국은 검찰이 막상 숟가락만 떴는데도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속도 4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도 4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또 약식 기소까지 해서 13명의 재판에 불려 나갔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그냥 종신형 가까이 살게 하거든요.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무섭다라는 인식이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그거 주식 좀 빌려준 게 큰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문제가 아니고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이미 권오수 드리겠습니다. 회장 등이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다른 그러니까 분들도 아드님을 또 그렇고요. 그냥 권오수 회장의 아드님을 김건희 취임식 여사가 때. 직접 취임식에 초청을 해서 본인의 시아버지의 뒷자리 옆자리에 딱 이렇게 앉혀 놓으니 검찰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기소가 되고 막 진짜 곧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다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주도하고 해나갔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 쩐주라고 하죠 소위. 예.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말고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라거나 문제가 발견됐는데 처벌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무슨 녹취록 이런 것들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이미 수사 기록에 있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기관이 알고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이걸 알고 가담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은 쩐주들도 다 처벌을 합니다. 그 알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주가 조작을 예. 하는지 알고 돈을 태웠는지 돈을 게 부족하고요. 돈을 투자했는지 넣었는지. 투자했는지. 근데 아무튼 아니면은 그 그냥 쩐주들도 당연히 좋다고 하니까 책임져요. 투자했는지 그분이 이제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은 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
그 기소를 하거나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안 받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특히나 뭐 이거는 뭐 지난 정권에서도 왜 수사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수사를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역할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관련해서 예. 짧게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면 계좌를 더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의 어머니인 최은순 그렇죠. 씨와 어머니도 사이에서 통정 매매, 내가 던질 테니 당신이 받으세요.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 하나. 그다음에 두 차례 주가 조작이 일어났었는데 91개의 관련 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두 건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도 특이하죠. 예. 일단 말씀하신 녹취록 부분요. 이 녹취록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권오수 회장의 재판에서 나왔던 변호인이 얘기했던 녹취록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이게 주가 조작의 정황이다. 아니다. 1인 매매의 근거다. 정황이다라고 대통령실과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보면 지금 얘기는 오늘 도이치모터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도이치모터 살게요. 2,500원까지 하니까 전화 왔어요? 왔어요. 이때 전화 왔다는 건 뭐냐면 이 땡땡님 주가 조작 선수라고 있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 땡땡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1월 13일에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12일에도 녹취록이 있는데 이때는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일임했다는 것은 좀 반대되는 정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자 녹취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이 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요. 6월 16일인데 과거에 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5월까지만 1인 매매를 해서 앞서 나오는 이 땡땡 씨에게 계좌를 일임해서 투자하게끔 했다가 오히려 손실이 나서 절연했다. 그런데 6월에도 저렇게 서로 연락을 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다라는 게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일임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씨가 잘 투자해 주겠다니까 맡긴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녹취록 보셨습니다마는 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 가격을 지정하거나 수량을 지정해서 사라라고 주문을 넣는 게 아니고 증권사 직원이 뭐 얼마까지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라고 하던가요? 뭐 그럼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맡겨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저도 1인 매매 이런 걸 뭐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는데 1인 매매를 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본인에게 뭐 확인을 증권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것만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것만 가지고 뭐 주가 조작하는 걸 알았다거나 할 만한 그런 스모킹 거는 아니죠. 녹취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섹시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빗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2022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앱을 사용해서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이게 2010년이니까. 2010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전화로 주문하는 게 그때는 이제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모 씨라고 하는 그 선수에게 돈을 투자한다는 이제 투자자 쩐쭈로서의 1인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연락 오면 전화 주문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녹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증권사 직원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시점 말씀하시고 좀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손 놓고 있지 마라. 정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서 다 모아서 명확하게 좀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또 특급법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설명을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의혹만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동적으로 나서서 좀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썰전 라이브는 안 지켜줄 것 같지만 저는 제 말을 할 말을 쓰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것도 1월 13일의 거래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 12일의 거래죠. 1월 12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관에 주문을 넣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의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맞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전체 거래가 1인 매매되어 위탁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인은 거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일단 걸려 있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에서 1월 12일 거래 중에서 51건, 무려 51건을 주가 조작성, 조작성 거래로 봐서 범죄 일람표에 통정 매매 등으로 다 표시를 해둔 것이 법정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선수 이모 씨. 이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1월 12일에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했고 나는 1월 13일부터 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후보 시절 거짓말을 하신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대통령실이 1월 13일 거만 얼렁뚱땅 해명을 하고 1월 12일 것은 이야기를 벌써 지금 며칠 됐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일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1월 12일 통화 녹취가 주가 조작의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다 1인 매매했다. 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그래서 데다가 사실 공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문 넣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 집어넣어서 범죄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럼 검찰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선수와 1인 매매 계약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황상 이거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거고 계속 그 녹취 얘기가 나오지만은 물론 1인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저하고 이 땡땡 씨하고 저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라는 게 6월 16일자에 또 통화 녹취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미 그 이모 씨와 함께 굉장히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이거를 또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거의 그 선수와 함께 모든 걸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가 조작으로 수사해야 되고 혐의가 엄청 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6월 13일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거래는 신한증권과의 그렇죠. 거래였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 전체가 DB증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DB증권 이제 담당자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 이모 씨하고 나 외에는 이 계좌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것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5월까지 하고 계좌 정리하고 즉 신한증권 정리하고 옮긴다부터는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권오수 회장 측에서 내세운 이 증거가 이 녹취라는 게 검찰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소를 못한 거겠죠. 그럼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되죠. 네, 뭐 그거야 뭐 곧 하면 하겠죠. 근데 1월 12일자 녹취도 보시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얼마 정도 가격대에 이걸 팔아라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직원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특정 가격대까지 해서 주문을 넣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수라고 하는 이모 씨가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모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한테 허위사실 공포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과거에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도 이게 본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때까지만 내가 했었다. 1인매에 맡겨놨었다. 그리고 한 통속이냐 한 그릇이냐라고 하시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엔 이 사람이 선수인지 모르고 이 사람을 신뢰했으니까 1인 매매까지 맡겨놨으니까 나랑 이 사람 말고는 거래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네. 변호사니까 아니 그때는 절연이니까. 근데 그거는 대통령 그렇게 절연돼- 말씀하셨지만 실제 절연한 시점이 착각이 좀 있었을 수 있죠 당시. 아니 왜냐하면 계좌를 옮긴 다음에 절연했다라는 구체적인 그 정황 묘사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 남편에게 진실을 말씀 안 하신 모양이죠. 그럴 수 그리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주식거래 같은 건 경우 부부 사이에 그럼 그런 뭐 왕 있을 수 문제가 있죠. 여보 나 그거 끝났어. 근데 사실 끝이 이 않고 있었던 증권사 거지. 직원의 호칭입니다.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대표였거든요. 네 대표님 해야 되는데 왜 네 이사님 했냐 제가 한참 생각해봤어요. 근데 2011년 이게 합니다. 명함에서 이렇게 나오죠.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명함을 봐서 다녔습니다. 즉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인식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통화를 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러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김건희 하고요. 여사의 직책은 많아요. 이사도 많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갖고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시점과 그다음에 계좌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정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허위사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말이 서로 오고 가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배우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드려준다고 근데 저는 생각하고 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설에 수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보고 본인 관련된 건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게 저는 검찰이 이거 자료 충분히 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사가 얼마나 어떤 깊이로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제대로 안 했을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의 마지막 결론과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김학의 씨 건과 관련돼서도 뭐 무죄 판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때 멀쩡히 얼굴이 나오는데 모르겠다고 했던 검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검찰이 검찰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는 국민들이 이미 끔찍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대로 법조 비리 이런 거 밝혀내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요, 네. 손하나 변호사님. 그 어떤 분이 이 주식 좋아요. 이건 되게 싸요 지금.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회사 이번에 좋아질 거예요. 해서 샀어요. 그러면 이건 뭐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요즘 이거 우리 주식 만약 싸요. 제가 좀 올리려고요. 주가 좀 띄우려고요. 네, 그럼 제 돈도 불려주세요. 이거는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애매하지만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주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 동생이 제 아는 분들이 이거 좀 올린다고 작업해가지고 합니다. 올린다. 그 정도면 그러면 주가 저도 조작이 하고 될수 돈을 있죠. 태웠어요. 아니 네. 돈을 투자했어요. 자꾸 태웠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서 태우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해서 투자가 문제되지만 오른다고 해서 넣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여기서 우리 문제는 회사가 괜찮다. 김건희 여사가 그 어머니하고 최은순 씨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통정 거래 이게 주식 가격을 올리려고 주고받는 장면들도 이미 포착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그냥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모 이땡땡 이 사람이 주범이잖아요. 예, 지금 재판을 선수라고 받고 돼 있는데, 있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내가 쩐주로 모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든지 몰랐다고 아니면 했겠죠. 김건희 여사도 내가 주가 조작하는 걸 저는 미리 알지 못했다. 검찰총장이 수사하는데 진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이 땡땡이 어떤 생각으로 분명히 분명히 밝혔을 있을 거예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저는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전 대해서 여기서 좀 의견이 있을 것 있습니다. 예. 증권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심리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면 이 안에 있는 최고 선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작성 거래이고 아닌지를 심리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면 거기 딱딱 나오거든요. 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보면 아는데 이 심리 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공개하면 어떨까? 그러시죠. 심리 보고서를 공개하면 뭐 어떨까? 우리끼리 공개한다고 해서 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고 화가 나실 테니까요.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한번 뭐 녹취록 가지고 또 나와서 저 네.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건에서는 퇴임 후에 뭐가 되겠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문제는 저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여러 보석, 장신구들의 재산 신고 혹시 누락된 거 아니냐. 후보자 등록됐을 때 한 재산 신고를 허위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지만 팔찌의 경우 여러 달 동안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중론이다.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500만 원 이상의 보석은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저는 이제 파장 공세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 관련돼서 이제 하는 건데 예. 저는 저런 것들을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적 쟁점과 이슈는요 정직하게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보석이 좀 고가의 보석인 것 같다. 왜 재산 신고에 빠졌냐라고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예. 처음에 현지에서 대회했다고 했다가 그럼 현지에서 대회한 사람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지인에게 빌렸다로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 목걸이인데요. 네. 여사가 착용하는 목걸이인데 근데 저 목걸이가 처음부터 착각했다. 재산 신고에 누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팔찌도 보이고요. 저 목걸이가 이제 반 클리프 앤 아펠 시가가 6,200만 원 상당이라고 민주당 자료에 나와 있고요. 팔찌는 까르띠에 시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상당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그 재산 신고한 것 보면은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게 60몇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돈 가지신 분이 좀 고가의 좋은 품격 있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스텝이 꼬이면서 계속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저 뇌피셜입니다. 지금 뇌피셜로 네. 김근식 소장님은 저 보석은 김건희 여사 소유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그게 가장 가능성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사실을 이야기해서 예. 착오였고 실수여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문화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렇게 딱 맞고 앉아갖고 대통령님과 그 영부인께서는 오류가 없으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업가시고 그 공연 기획자로도 굉장히 전시 기획자로도 이름을 날리신 분이죠. 현재 재산 60억 중에 50억이 현금으로 갖고 맞습니다.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호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를 쌓아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장신구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죠. 저도 뭐 그걸 얼마 벌어서 부인하고 반지 같은 것도 좋은 거 예. 사서 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 사들인 게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서 이제 둘이 같이 끼고 있습니다. 같이 끼고 있는데 그 고가예요? 예, 뭐 저가는 아닌데요. 근데 신고는 300만 원부터거든요. 500만 원부터 아니에요? 예, 500, 죄송합니다. 500만 원부터인데 그게 넘는 걸 샀으면 그냥 샀다고 신고 목록을 적으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걸 누락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하지. 그 재산 출처 어딘지 살펴봅시다 하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나. 근데 이게 계속 중요한 것은 이걸 등록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왜 재산 신고를 합니까? 내년이랑 변동치를 살펴서 혹시 밖에서 다른 돈을 받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편차가 5천만 원 1억이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솔직한 사과와 바로 정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수억 상당의 보석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 거였는데 갑자기 빌린 거라고 해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본인 건식 배우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확인 안 됐는데.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그 검찰총장 시설부터 계속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목록을 봐야 되고 만일 이걸 누락했다라고 하면 이전부터 누락을 했으면 이거 굉장히 이제 좀 불미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셨나 보죠. 뭐 그것도 그러면은 최근에 샀으면은 뭐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뭐 이제 보석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왁구 맞추기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뒤를 맞추고 예, 이게 회계상의 회계사 맞추기가 출신이시잖아요. 힘드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고발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삑사리가 많이 나요. 아니 저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또 너무 수준 티납니다. 높은 개그네. 죄송해요. 제가 태운다는 말은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예, 아니,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뭐를 태운다는 이야기는 우리말은 아니 아니죠. 왁구는 전문 용어예요. 회계사들 전문 용어입니다. 예. 다른 용어를 저희가 쓰면서 예, 예. 저부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또 수사가 되든 조사가 되든 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 경북 포항에 방문했었는데요. 경북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에 침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해 피해를 입은 장소에 간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브리핑도 들었고요. 예. 앞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서 오전에 포항의 피해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만났고요. 이재민들도 만났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되고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나란히 찾았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최대한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흰남노에서 저희도 이제 그 전에 태풍이 북상할 때 계속 특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역대급 태풍이 잦아지고 있어서 역대급 기상 이변들이 많아서 입법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비책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저희가 정치권에 또 살펴볼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정무비서관의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의 전희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대통령실과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의원은 과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에 의한 집행이었다고 말하는 등 구우적인 상향의 발언 등이 우려됐지만 검증은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픽 보여주시죠. 어이구 정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답변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인데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이고 정말. 네, 검찰의 AI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인터넷을 자동 탐색해서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제2의 N번방 사건은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 수사 중이라 검찰의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이 의원을 향해서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전희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무 1비서관에 임명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때 같이 활동하셨죠? 예, 뭐 솔직히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가장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던 분이죠. 그러니까 소위 뭐 투산이 전산이 이런 이제 호칭이 붙을 만큼 굉장히 민주당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을 정무비서관으로 앉혔다라는 거는 앞으로 민주당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한 거 아닌가요? 싸우자. 그렇게 싸우자. 그러니까 좀 나서서 싸워봐라. 대통령실을 좀
이렇게 대변하면서 야당과 싸워봐라 이런 취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이 계신데 그분은 뭐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대여 관계 그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뭐 정무수석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 인사 쇄신의 요구가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온 정무 1 비서관이 전희경 전 의원이라는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김대중 주필이 하신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에 부합한 인사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정무 비서관이 뭐 법정에 세우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중요한 역할은 정무수석이 하시겠죠. 그 정무일 비서관은 주로 이제 정무수석이 못 챙기는 행사 같은 거 대신 참여하고 뭐 이런 정도 많이 할 거고. 정무일 비서관이요? 너무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행사를 높은 사람이 가고 실무를 비서관이 가는데 행사를 비서관이 가고 실무를 수석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석이 못 가는 행사 대신 가고 그러더라고요. 행사 이야기하다가 횡설수설 돼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도 정무 1비서관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제 야당에 가서 인사하고 이제 난 전달해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니까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전략 기획은 2비서관이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희경 비서관의 저도 뭐 썩 그 적절한 역할을 축소하시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전희경 의원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전에 총선 때도 인천에서 있다가 좀 또 잘 안 돼가지고 왔다가 서초 또 들렸다가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수도권을 이제. 예, 그래서 그 정치하는 이 전희경 전 의원이 그래도 그럼 이참에 그러면 정무비서관을 일단 먼저 하면서 좀 안정을 찾아달라라는 배려가 아니 교수님, 우리 주변만 봐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헤매는 사람 받아주는 데니까 대통령실이. 여성이고 전직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 1비서관은 관례상 전직 의원이 해야 됩니다. 제1비서관은.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또 아마 방침이 찍히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아쉬운데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시켜줬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저는 이해해 주잖아요.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희경 전 의원이 또 의외로 카메라 불 꺼지면 또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얘기도 또 있고 그런 얘기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럼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인적 쇄신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좋은 점이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좀 새로운 정치를 할 걸로 기대된다. 이런 게 이제 대선 당시에 어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재를 한다라는 거는 친이 친박 뭐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수진 의원 얘기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1시간도 할 수 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아까 화면 보시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횡설수설을 지금 한참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뭐 좀 한 잔 또 드셨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일단 술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횡설수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수진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 예결위에서 송곳 같은 질문하는 데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부적합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뭐 제목은 어이구 정말입니다만 저걸 보면서 저도 그냥 반사로 그냥 이수진 의원에게 어이구 정말 이 말씀 돌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AI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그 불법 촬영물 영상에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를 AI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검찰로 신고한 게 아니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화면 자체에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저도 다 짚기가 어려운데요. 이수진 의원이 법조인이시잖아요. 판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사기관이 경찰에 고소할지 검찰에 고소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검찰이 먼저 피해자 찾아가셔가지고 저희가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에 고소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경찰에 하고 있는 걸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뺏어올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아실 만한 분이 이러시는 게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판사 출신들을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변호사는 괜찮은데 판사는 아니다. 뭐 변호사는 뭐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사회 분쟁의 최종 종결지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한테서 과거에 판결 받으신 분들이 이런 화면들 보면 아니 내 판결을 과연 저분이 제대로 했나라는 의구심 안 생기시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입니까? 저희 당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예. 직접 적용은 힘들고. 판사 출신을 한 분에 손꼽아 볼까요? 굉장히 박범계 많죠. 장관, 네. 추미애 장관, 나경원, 자, 근데 김기현. 전 의원. 요 AI 얘기는 좀 잠깐 짧게 네, 하면 그렇죠. 수사 목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영상입니다. 자신이 예, 찍힌 그렇죠. 영상이고 그것을 특정한 이 해시값들을 찾아내면 이것을 통해서 특정 영상을 금방 잡아낼 수가 있는데 사후적으로 예, 퍼지는 걸 막는 예. 거죠. 네. 퍼졌을 때 그걸 빨리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영상을 차단하는 건데 삭제하는. 예, 이거 이제 그러니까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이수진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지금 법무부 검찰 관리로 되어 있는데 경찰까지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사 목적과 상관없이 이것이 좀 널리 사용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질의 내용 정도는 우리 좀 같이 좀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김성회 내용이 소장님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대신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 아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는 그러니까요. 말씀. 그런 취지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이런 시스템 만들자고 했고 제가 20대 국회 때 이제 네. 그 예산을 책정했던 사업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검찰이든 경찰이든 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걸로 생각이 근데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걸 영상을 찾아도요. 방통위에다 허락을 받아서 지우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관계기관이 지금도 협의 중인 거 알겠는데 이게 빨리 좀 결정이 나서 예. 잊혀질 권리가 잘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일단 댓글, 유튜브 댓글 미리 안내를 좀 못 드렸는데, 못 드렸죠. 네, 못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에서 저희가 촌철살인을 맹작가 픽으로 뽑았는데요. 그중에 또 제가 이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님, 특검법 관련돼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소화원미경님은 김건희 이재명 쌍특검하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배상일님, 정권 잡은 지 4년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서로 도찐개찐 그렇게 싸울 림 가지고 민생 안정 힘썼으면 아무튼 총선 때 봅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신구 논란에서는 동민리님은 김 여사님의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장신구. 그게 정확한. 무리수 이거 떠나셨는데. 훨씬 더 그 영화표 당첨. 네, 당첨이네요. 나는 천하람 혁신위원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다고.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구나. 아니 전화람이 왜 자꾸 미루세요? 그다음에 안나님, 보석 훔치건 또 아니고 트집 좀 그만 잡아라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장신구. 요거 좀 이분 그냥 일단 드릴까요? 당첨? 당첨. 동민리님 일단 당첨되셨습니다. 후연님, 가족들한테 썰전에서 제 댓글 읽어줬다고 영화 티켓 받을 거라고 했는데 2번이나 댓글만 소개됐습니다. 자꾸 집착합니다.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양치기 소녀가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드려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드려야죠. 어지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장이 만들 수는 없잖아. 후윤님 됐고요. 그다음에 패널 관련 의견도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관련해서 교수님 국민의 짐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뭐 그냥 이분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국민의힘 해명하느라 머리 더 하얘진 듯 영화표 드리세요. 네? 저한테 영화표를 준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김니님이 의견 주셨는데 영화표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천하람님 당대표 나가세요. 딱입니다. 라고 올바른님이 의견을 주셨고요. 예, 저도 또 윤리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윤리위의 쓴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걸릴 게 많은가 보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입의 우리 비대위원님 관련된 건데요. 헤어스타일을 너무 영하게 하셨네요. 멋있으세요. 맞아, 스타일 바꿨어요. 그러네요. 근데 고등학생 거기에 같은데. 뒷말에 천하람 위원장님이 걸립니다. 네 분 중에 제일 젊으신 건 맞죠? 최입의 의원님을 향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가장 어립니다. 예.
훨씬 어려요. 이준석 대표를 형이라고 부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실제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이죠. 형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잘. 아무튼. 알겠습니다. 형뻘인 거죠? 나이가. 형뻘인데 형이라고 안 부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대표라고 알겠습니다. 김영민님, 팩트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김성현님 덕분에 진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 것도 있는데요. 오늘 눈 커 보여요라고 크게 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우여곡절 정진석으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당내 중진인 정진석 국회의 부의장이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점심때까지 안 정해졌었는데 정진석 의원이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2시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의총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직 영상은 올라오지 않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설득을 해서 마지막에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정진석 부의장의 그 발언이 영상이 방금 저희가 업로드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 대의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소감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맡게 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김우식 교수님은? 예, 저는 그래도 우리 당내 중진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주변 관계도 원만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비대위원장 폭탄을 돌리다가 맡을 분이 없어서 조금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진석 부의장으로 낙찰이 됐다고 한다면 한번 기대를 좀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그 가처분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얼마 되지 않고 며칠 지나서 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지금 개연성도 있는 것이어서 전 정진석 부의장이 제가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좋은 분이 맡으셔서 다행입니다만 또 독배를 드신 게 아닌가 싶은 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예. 돌고 돌아 윤핵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주제에 돌고 돌아 돌고 했었죠. 돌고 해서 비대위였는데 윤핵관으로 왔고 이준석 대표가 아무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딱 지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윤핵관도 아니고 나는 윤핵관이다라고 호소한다라는 걸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했던 분인데 아무튼 말씀대로 이게 며칠짜리 비대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준석한테 충분히 공격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맡아서 가처분이 혹시라도 또 나와서 물러나야 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맡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맡아봐야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으로 며칠 만에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도 당대표 출마의 꿈이 어느 정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집중하지 말고 당 수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수락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한다.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 벌써 들었으니까 생각한다. 예. 그리고 당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최근 통화를 했다고도 했고 내일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이달 안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미래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김남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아, 제부도에서 샤인머스켓이 맛있고 거기가 안산 단원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에요. 피로 회복에는 포도가 최고고요. 예. 네, 대부도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네임 슈퍼의 네임 자막에 제부도라고 일단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수사할 사항들이 있는데 많은 고발 시민사회단체와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특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할 것이냐, 추천하고 임명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한 좀 토의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특검 수사 내용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고, 그 다음에 수사 인력이 대부분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예.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을 할 때도 예. 야당이 2명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김용민 의원 등이 이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는 당내에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적이었고요. 당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일부 의원의 얘기일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중간에 있었던 변화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겁니까?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되느냐, 당론으로 채택되느냐 이런 것들을 예. 저희가 당 내의 토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특검이 통과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되게 많은 국민들, 여론조사로 봤을 때 한 40% 후반에서 50%가 넘어가는 많은 국민들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냥 무조건 특검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불공정한 그런 어떤 수사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적인 어떤 일방적인 수사만 이루어지고 여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짙은 의혹, 며칠 전에 나왔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매우 직접적인 공범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물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모 씨의 법정 진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나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특검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를 감안했을 때 현재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앞서 저희 패널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만약 그런 논리로 안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특검도 한 번도 성공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에 앉아 계시는 김도우 의원님도 국민 여론이 높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넘어서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조건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니까 안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분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있는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시절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그 점을 저희가 지난 월요일 한번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고발한 것은 후보자 시절에 그 등록과 재산 등록 관련된 부분이요. 누락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어떤 누락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공직 후보자가 제대로 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죠. 이 부분 공소시효가 9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는 기소할 거다 검찰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요. 뭐 당장 기소가 될 것이냐 쉽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후보자 시절에 토론회나 국정감사나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와중에서 벌어진 사안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나 이런 어떤 공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장외에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당직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논박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거나 소환을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소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 그걸 이렇게 무리한 정치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무리한 정치 탄압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법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든 야든 대통령실은 사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갈등만 최고조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맛있다고 하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